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 요리 주제가 저가산업의 흥행.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공화국이잖아요. 저는 음식 그리고 뭐 각종 이 외식 또 커피집 이런 빵집 이런 것들이 프랜차이즈가 되는 부분에 대해 매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 프랜차이즈의 황제가 TV에 나와가지고 음식점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좀 굉장히 위중적이고 위선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미국의 자본주의 전성기에 나타난 형태지요. 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든지 뭐 서브웨이라든지 맥도날드 햄버거라든지 이런 거죠. 유럽에 가면 프랜차이즈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프랜차이즈 외식집이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제가 요즘 경제 망했다 하니까 경제 망한다 하니 언제 망하냐고 저한테 비아냥거리는 똘끼충만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경제 망했지요. 망했을 때 나타나는 첫 증거가 저가 프랜차이즈의 범람입니다. 저가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완전히 가격 파괴형 그런 이 프랜차이즈를 내걸고 이 가게를 모집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노브랜드 버거라는 게 1,900원짜리도 있고 2,900원짜리도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또 다른 그 저가로 역전 할매 맥주 해가지고 건어물 재료에다가 이제 맥주 주는, 그래서 건어물 세트 하나가 7,000원, 8,000원요. 저가죠. 과거에 보면 이 건어물 같은 거 맥주집에 가서 시키면 한 2만원 기본이잖아요. 햄버거도 그렇습니다. 기본으로 아무리 싸다 해도 한 5, 6천원은 기본인데 지금 2,900원 이하 1,900원짜리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도 그렇습니다. 테이크아웃을 한다 해도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는 테이크아웃 한다고 싸게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참 이해가 안 갔던 게 일본의 도쿄 긴자에 가가지고 커피를 일부러 서가지고 먹어봤어요. 사서 스타벅스에서. 그런데 거기도 이제 낮에 점심 때 직장인들이 커피 마신다고 줄을 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서서 사 먹는 커피가 그때 스타벅스가요 2,800원 하더라고요. 지금 물론 한 10년 전이니까 좀 더 올랐겠지만은요. 그래서 한국보다는 월등하게 싸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에 그 저가 커피점들이 이제 막 생겨나고 있어요. 메가 커피라는 데는 빅 사이즈 아메리카노가 1,500원 한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음식의 식재료의 원가는 음식 가격의 30%가 넘어가면 망한다. 그래서 실제 식재료는 커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 10%나 될까 말까 하고 식당도 한 25% 20% 선에서 이렇게 만들죠. 자,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음식이나 이런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 자리값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식당 주인의 입장에서는 세금도 내야 되고 또 월세도 임대료도 내야 되고 또 종업원 또 이렇게 월급도 줘야 되고 또 각종 식재료나 이런 것을 사야 되고 그리고 뭐 전기세, 물세 뭐 이런 게 쭉 포함하면 그 주인은 주인 입장대로 사실은 크게 남는 부분이 없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저가 산업이 바람직한 거냐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 저가 산업이 유행하느냐? IMF가 한국에 왔을 때요. 1,000원짜리 김밥부터 시작해서 저가 술집까지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고 심지어 그때는 비즈니스 룸살롱이라고 룸살롱도 싼 가격에 저가 룸살롱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나라 경제가 붕괴될 때 저가 산업들이 화랑을 하고 있어요. 왜? 국민들이 쓸 돈이 없고 그래서 외식이나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극히 제한되다 보니까 그런 서민들 주머니를 노리고 저가 산업이 유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가 산업에도 참 슬픈 측면이 있어요. 일본에 몇 년 전에 한창 그 500엔 피자라는 게 유행을 했습니다. 500엔 그러면 한국 돈으로 5,000원 피자죠. 그래서 엄청나게 잘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가 100몇십 개 되고 잘 됐는데 망했어요. 왜 망했느냐? 이익 극대화가 아니라 매출 극대화에 맞추 보다 보니까 많이 팔수록 적자가 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보다도 한 10년 앞서서 91년부터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장기 불황이 시작됐죠. 그래서 일본은 2차 대전 패배하고 난 이후에 계속 경제가 수직 상승하다가
처음으로 1991년에 장기 불황을 맞이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일본에 많이 생겨난 게 100엔짜리 도넛부터 시작해서 300엔짜리 덮밥, 또 이 택시 요금도 40%이나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제가 한 95년쯤에 일본에 가니까 유명 라면집에 라면 가격이 생각보다 싸서 깜짝 놀랐어요. 280엔, 250엔, 300엔 이렇더라고요. 야, 일본의 물가가 이렇게 싸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자제품 가게에 가서는 한국의 거의 반값 수준이라서 더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일본에는 이 저가 산업의 화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가 산업 중에서도 망하는 저가 산업도 많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무지라고 부르는 무인양품. 그게 무인양품이 그거 아무런 브랜드가 없는 노 브랜드짜리 옷이나 생활용품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일본의 그 저가 정책에서 시작됐고, 유니클로도 그 일본 메이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니클로에서 990원짜리 티, 1990원짜리 옥스퍼드 셔츠, 뭐 이런 것들을 팔고 막 그러죠. 근데 유니클로가 한국에 와서는 뭐 가격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저가 이런 가게로서 유니클로나 무인양품이 시작됐죠. 다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거 외에도 저가 항공사도 지금도 많이 성행 중에 있고요. 일본이 지금 30년 불황을 겪다 보니까 일본에는 저가 산업이 보편화됐고, 심지어 저가 초밥집까지 아주 유행을 하고 있어요. 한국보다 거의 반값쯤 되는 이런 저가 초밥집들이 곳곳에 있고 가면 맛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저가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겪었는데, 자, 한국에서 지금 유행하기 시작하는 이 저가 산업, 이 저가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고 무슨 경제적인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최근에 한 돼지갈비집이 2시간 이내 먹으면 13,500원 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곳곳에 이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돼지갈비 무한 리필집이 들어서면 그 동네의 고깃집이 다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 역전 할매 맥주나 이런 저가 맥주집이 들어서면 그 근처에 이 동네 사람들이 오래 해오던 호프집이 다 망하고, 또 테이크아웃 커피집이 하나 들어서면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카페가 다 망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저가 산업이 또 다른 주변 상권을 초토화시키는 일이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가 이런 브랜드를 하는 사람들은 많은 수익을 얻느냐? 그야말로 죽도록 일해가지고 마진율이 아주 낮다는 거예요. 이 저가 브랜드에서 마진율은 10% 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열심히 죽도록 일하는데 많이 팔리니까, 박리담이니까 노동량은 엄청나고, 거기에서 알바하는 애들도 다른 데보다는 훨씬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프랜차이즈는 저가로 하든지 말든지 매출을 기준으로 로얄티를 받아가니까, 그게 저가든 고가든 저가라도 많이 팔리면 액수가 매출액이 많을 거니까 프랜차이즈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일하는 주인과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생들,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그리고 큰 돈도 벌지 못하고 오래 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어떤 상품이든 다 적정한 가격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에 보편적으로 합의된. 그런데 이 가격을 파괴하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벌어지는 현상은 일단 주변 상권을 초토화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신도 심실이 피폐해져서 마지막에 문을 닫을 가능성이 매우 커요. 지금 경제활동 인구의 25%가 자영업에 종사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자영업 숫자인데, 자, 나라 경제는 점점 안 좋아져서 이제 월급을 받거나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또 이 소득 수준도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속을 파고든 저가 상품이 단기적으로는 인기를 얻지만은 이것이 주변에 이제 상권을 초토하면서 이웃 상인들을 폐업하게 하고, 또 결국 그 가게 주인도 오래 버틸 만한 매출은 많지만 그야 말고 빚 좋은 개살구죠. 그래서 자기도 망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이런 저가 프랜차이즈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웬만하면 이런 거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왜? 몸 고되고 엄청나게 힘든데, 식당을 해도 일반 식당을 하는 것보다 저가 식당, 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면 2배로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인기가 있고 잘 팔린다니까 외형만 보고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나중에 또 주변까지 다 황폐하게 한 다음에 본인도 망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가 프랜차이즈의 유행은 한국에도 이제 본격적인 IMF 같은 사태가 다가왔다. 두 번째로 이것은 자기도 죽고 주변도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게 가서 먹을 때는 싸다 이럴지 몰라도 이게 지속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저가 프랜차이즈의 유행, 너 죽고 나 죽고다.